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백인 증언이라는 법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속보로 전해진 철회 결정에 일부는 안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철회는 본질적인 반성과 각성이 아니라 오직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문매를 피하기 위한 위장 철회이자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결코 속아서는 안됩니다. 이 법안은 언제든지 다시 발의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는 폭탄입니다. 당초 박범계 의원과 김용민, 장경태, 이성윤 등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과 법률 참모들이 중심이 되어 발의했던 이 법안은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 언론,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사법파괴, 입법 쿠데타, 방탄 대법원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년 이상 법조 경력이 필요한 대법관 자리에 법률 소양이 있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비법조인을 앉힐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은 단순히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말로 포장할 수 없는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철회는 되었지만 핵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 법안들이 발의됐다는 점, 그리고 그 법안들이 이재명 후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판결 직후 불과 며칠 만에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나아가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비법조인 대법관 조항을 통해 그중 상당수를 정치권 코드 인사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어준 대법관도 가능한 시대가 오겠느냐며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은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위협받았고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을 정치도구로 만들고 사법의 독립성을 파괴하며 결국 국민을 상대로 법을 이용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뒤늦게 당의 입장도 나의 입장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법안을 발의한 인사들은 모두 그의 핵심 측근입니다. 나 몰라라 식태도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고전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철회 역시 순수한 법적 판단이나 반성의 결과가 아니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폭발적인 민심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죄를 없애고 판결을 뒤집으려 했던 자, 그를 위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했던 정당, 그리고 이를 비판하자 개인의 입법활동이라며 거리두기를 시도한 그 얄팍한 술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선거 이후 언제라도 이 법안은 이름을 바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민은 이 위험한 입법을 기억해야 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대법관을 대거 늘리고 측근들로 채워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 이후 단 한 건의 정권 반대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베네수엘라는 20년 이상 독재가 지속되며 국가 경제는 몰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는 결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도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 자격조차 상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위해 법을 바꾸고 대법관 자격을 없애고 대법원 인원을 무한대로 늘리려는 시도는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철저하게 기획된 입법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니 이번 철회를 국민의 뜻을 따랐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분노가 일시적으로 불씨를 껐을 뿐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고 민주당은 기회만 되면 다시 불을 지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법원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경계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런 입법은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고했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위험한 나라가 된다는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는 진실입니다. 이번 철회, 국민의 승리로 기억되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선과 기만의 증거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 할지를.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